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간밤 유럽 쪽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했고요. 미국에서는 파월을 압박하는 약간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로써 6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0.25%포인트 하락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눈치 보기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이로써 유럽은 6회 연속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유럽 안에서는 만장일치로 이번 결정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유럽의 성장 둔화 리스크가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우려다라는 판단에 따른 설명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유럽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2%까지 떨어지면서 ECB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파월 의장이 또 엉망진창 보고서를 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유가는 하락하고 미국은 관세로 부유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파월도 유럽 중앙은행처럼 금리를 일찍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파월의 임기가 빨리 만료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조기 사임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고 그는 과거 임기 전에 사임할 계획이 없다라고 우선 밝힌 바는 있습니다. 다만 간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현재 금리가 적절하다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주장에 반박을 했는데 현재 금리를 당장 조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화 정책의 최우선은 인플레이션 억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전날 연설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죠. 현재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되려 자극하고 있다라고 우려감을 표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라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연준 안에서는 오직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뒤에 열리게 되는 FOMC 회의에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여파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관세와 관련된 추가적인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현재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인지 일단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지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우려감이 섞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중국과의 협상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는 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안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날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와 함께 회담을 했었죠. 이 유럽연합과의 20% 관세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협상 우선순위에 있고 공정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추가 협상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블랙스톤의 조나단 그레이 사장은 관세 외교가 길어질수록 경제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무역 협상의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역시 최근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월가 이코노미스트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동안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45%로 한 달 새 20%포인트 급등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중 92%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 월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세 조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의 증시와 경제는 더 큰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 중간에 서 있는 엔비디아. 그 안에서도 젠슨항 CEO가 어제 바로 중국을 찾는 모습이 나오면서 글로벌적으로 큰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중국에 방문한 젠슨항 CEO는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는데요. 해당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AI용 반도체 칩 수출 통제를 강화를 한 가운데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중국 방문을 통해서 중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 시장에서 성장을 해온 파트너이자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를 준수하면서 중국에 대한 서비스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특히 AI 산업의 파괴적 혁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AI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의료금융이나 기후기술, 그리고 제조업 등 모든 산업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젠슨항 CEO는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의 창립자 량원펑 등 주요 고객사들을 만났는데요. 해당 자리에서는 미국과 중국 규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AI 칩 설계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도 별도로 회동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과거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고위 당국자들과의 공개적인 만남을 피해왔던 것과 대비되면서 해외 언론에서도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방문이 엔비디아가 H20 칩 수출 제한 통보를 받은 직후 이뤄졌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 이 무역 전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은데 또 이날 황 CEO는 검정 가죽 점퍼 대신에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정성과 신중한 태도를 동시에 내비쳤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젠슨항 CEO는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일단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어제 7% 하락에 이어서 오늘 3%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만 10%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반등의 계기가 나와줄 수 있을지 다음 주 증시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장중에 또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일라이릴리가 되겠습니다.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 급등했습니다. 839달러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현실이 가까워지면서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GLP-1 약물 이 오포글리프론이 임상 3상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입증했다라고 하는데요. 시험에 참여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평균 7kg 이상의 체중을 7.9% 감량했다라고 합니다. 또 임상 종료 시점까지도 감량세가 멈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혈당 조절 효과는 기대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라는 평가고요. 그리고 하루 한 번 먹는 알약이지만 부작용은 주사제 대비 크지 않고 복용 중단율도 8% 이하로 낮았다라고 합니다. 주사제가 아닌 비펩타이드 계열 경구제라는 점에서 흡수율이 높고 또 시기 제한이 없고 제도도 간편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라이릴리는 올해 말까지 비만 치료제 허가 신청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당뇨 치료제 허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행보를 놓고 봤을 때는 경쟁사들보다도 최소 3년 이상 앞서 있는 상태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경구제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되게 된다면 일라이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대감으로 오늘 14%대 주가 급등을 보였는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 그 안에서도 일라이릴리의 움직임 앞으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뚜렷한 상승과 하락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은 85,000달러대 횡보를 이어갔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유의미한 수치를 함께 확인을 해볼 부분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지난 1분기 동안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6조 8천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비자 거래량을 추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실제 생활에서 코인을 사용하는 결제량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는 게 될 것 같은데 이 비자의 거래량을 크게 앞서진 않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수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트럼프 정권 취임 이후로 코인을 대하는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태도가 크게 개선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으로는 연결되진 않았습니다만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같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